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하는 건강 다큐멘터리 백도 박사입니다. 지금 시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간이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은 아닌지요? 아니면 어젯밤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그 불청객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침을 맞이하셨나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60대, 70대 분들이 가장 괴로워하며 털어놓으시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는 현상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푹 자고 싶은데 아랫배가 묵직하게 차오르는 느낌 때문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야 하는 그 순간 얼마나 힘드십니까? 캄캄한 어둠 속을 더듬거하며 화장실을 다녀오면 이미 달아나 버린 잠 때문에 천장만 바라보다 야속하게 날이 밝아오는 경험.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늙어서 방광이 약해진 탓이겠지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충격적일 수도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할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노화 현상이라고 치부하고 넘겼던 그 야간요,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을 찾게 되는 그 증상은 사실 늙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여러분의 신장 콩팥 보내는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긴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기계도 고장이 나기 전에 평소와 다른 소음을 내듯 우리 몸도 큰 병이 찾아오기 전에 반드시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밤에 소변이 마려 깨는 현상은 단순히 소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 그리고 필터 역할을 하는 심장이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과부하가 걸렸어요 라고 외치는 비명소리와도 같습니다. 실제로 2026년 최신 의학 연구들과 서울대학교 병원 심혈관센터의 장기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야간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2번 이상 깨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혈관 건강의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밤새 푹 쉬어야 할 심장과 뇌가 소변을 처리하느라 밤샘 근무를 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공포를 드리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신호를 알아차린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야간요의 진짜 원인을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부엌 찬장에 있는 이것 한 스푼으로 콩팥의 기능을 되살리고 여러분의 편안한 밤잠을 되찾아드릴 놀라운 비법을 공개하려 합니다. 실제로 밤에 4-5번씩 깨서 고통받으시던 제 환자분도 이 방법을 2주간 실천하신 뒤 지금은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꿀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그 개운함, 얼굴 붓기가 싹 빠진 맑은 피부, 여러분도 곧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고 10년 더 젊어지는 수면의 비밀을 풀 열쇠.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젊은 시절에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잤는데 왜 나이가 들면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하는지 그 의학적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광이 작아져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신장 콩팥과 호르몬에 있습니다. 우선 신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무려 하루에 200리터에 가까운 피를 깨끗하게 정수합니다. 그런데 60년, 70년 동안 쉼없이 일해온 이 기계가 조금씩 낡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마치 오래된 아파트의 수도관에 녹이 슬고 물 흐름이 예전 같지 않은 것처럼 우리 신장의 여과 기능도 서서히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쌩쌩해서 낮 동안 섭취한 수분과 노폐물을 그날그날 다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처리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
낮에 미처 다 처리하지 못한 일을 밤까지 끌고 와서 야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신장은 밀린 숙제를 하느라 열심히 소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뇌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쉽게 말해 주인님이 주무시는 밤이니까 소변 공장 문 닫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야간 경비원 같은 존재입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이 평소보다 많이 나와서 소변을 진하게 농축시키고 양을 확 줄여줍니다. 그래서 밤새 화장실을 안 가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2026년 최신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는 이 호르몬의 야간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신장이 이 호르몬의 명령을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경비원이 문 닫아라 라고 소리쳐도 공장이 말을 안 듣고 밤새 가동되는 셈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야간 단뇨라고 부릅니다. 방광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 자체가 너무 많아지는 현상입니다. 또한 혈관의 노화도 한 몫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조금씩 딱딱해지는데 우리 몸은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혈액 속의 수분을 빨리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잦은 소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을 단순히 귀찮은 일로만 여기지 마세요. 내 콩팥과 호르몬 시스템이 예전과 달라졌구나. 내 몸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신장과 호르몬 외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장의 노화와 호르몬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쩌면 더 결정적인 원인이 두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혈당의 널뛰기와 중력의 작용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잠든 사이 뇌에서 벌어지는 일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새벽 2시나 3시쯤 되면 저녁 식사 후 올랐던 혈당이 서서히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주인을 깨워야 한다 라고 말이죠. 문제는 뇌가 우리를 깨우는 방식입니다. 가장 손쉽고 확실하게 사람을 깨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방광을 툭툭 건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소변이 방광에 가득 차지 않았는데도 뇌는 화장실 가고 싶지 얼른 일어나 라며 가짜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비몽사몽 화장실에 갔는데 정작 소변 양이 찔끔 나오고 말았던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방광이 예민해져서가 아니라 뇌가 배가 고파서 여러분을 강제로 깨운 가짜 요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의 논문에서도 야간 저혈당과 야간요 빈도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당뇨가 없으신 분들도 60세 이후에는 이런 야간 혈당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중력의 역습입니다. 낮 동안 여러분이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 계실 때 중력은 우리 몸의 수분을 다리 쪽으로 끌어내립니다. 저녁에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거나 신발이 꽉 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 수분은 낮에는 다리 부종이라는 이름으로 하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여러분이 침대에 평평하게 눕는 순간 상황은 급변합니다.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다시 심장과 상체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댐에 수문이 열린 것처럼 낮 동안 갇혀있던 물이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밀려드는 것입니다. 우리 신장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밤에는 좀 쉬려고 했는데 갑자기 웬 물벼락이야 라며 비상근무를 시작하죠. 밀려드는 수분을 처리하기 위해 신장은 밤새 열심히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잠든 지 2-3시간 만에 첫 번째 화장실 호출이 울리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밤에 깨는 것은 소변이 마려워서가 아니라 몸에 쌓인 부기를 빼내려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심장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추가로 분비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자, 이제 원인이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늙어서가 아닙니다. 호르몬, 혈당, 그리고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라고 믿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야간뇨를 악화시키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하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차례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야간뇨를 고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신다는 행동들이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한 방울도 안 마십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 지금 뜨끔하셨나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안 마시면 소변이 안 나오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분 섭취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신장은 몸속 수분을 지키기 위해 소변을 아주 진하게 농축시킵니다. 이렇게 농축된 진한 소변은 방광점막을 자극하는 강력한 독소와도 같습니다. 마치 연한 살결에 식초나 소금물을 들이붓는 것과 비슷하죠. 예민해진 방광벽은 이 독한 소변을 견디지 못하고 뇌에 다급한 신호를 보냅니다. 주인님, 지금 독한 녀석이 들어왔어요. 빨리 내보내야 합니다. 결국 소변량은 적더라도 그 자극 때문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의 임상 결과에서도 과도한 야간 수분 제한이 오히려 방광 과민성을 높이고 야간뇨 빈도를 줄이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갈증이 나는데도 무작정 참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목이 마르다면 입을 축일 정도의 미지근한 물 반 컵 정도는 드시는 것이 오히려 방광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술과 커피에 대한 배신입니다. 잠이 안 와서 반주로 소주 한 잔 딱 하고 잡니다. 라고 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죠. 알코올이 일시적으로 잠에 빨리 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술은 뇌를 마취시켜 잠재우는 것일 뿐 실제로는 뇌가 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더 무서운 건 알코올이 앞서 말씀드린 항이뇨 호르몬 ADH의 분비를 억제한다는 점입니다. 술을 드시면 소변 공장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밤새 평소보다 2배, 3배 많은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알코올 자체가 방광 근육을 직접 자극하여 예민하게 만드니 밤잠을 설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야간뇨 환자에게 저녁 음주는 절대 금기 사항 중 하나로 꼽습니다. 커피나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의 분해 속도는 생각보다 느립니다. 오후 2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이 밤 10시까지도 혈액 속에 절반이나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남은 카페인이 밤새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방광을 두드립니다. 나는 커피 마셔도 잠만 잘 자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뇌파 검사를 해보면 깊은 잠을 못 자고 얕은 잠만 주무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혹은 습관적으로 했던 이 행동들이 사실은 밤새 콩팥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숙면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을 무작정 끊는 것, 그리고 저녁에 술 한 잔, 이 두 가지만 조절하셔도 오늘 밤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의 방광 훈련과 관련된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우리는 물과 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일상 속에는 이보다 더 흔하고
더 교묘하게 방광을 망가뜨리는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혹시 모르니까 미리 다녀오자 라는 생각입니다. 외출하기 직전, 잠자리에 들기 직전. 소변이 마렵지도 않은데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 계시죠? 참으면 병된다 라는 옛말 때문에 조금만 요의가 느껴져도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빈뇨와 야간뇨가 있는 분들에게 이 습관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방광은 신축성이 있는 근육 주머니와 같습니다. 소변이 어느 정도 차올라야 근육이 늘어나고 뇌에 이제 비울 때가 됐다는 정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컵에 물이 반도 차기 전에 자꾸 비어버릇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광은 나는 요만큼만 차도 비워야 하는구나 라고 잘못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방광의 기능적, 용적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종이컵 반컵 정도의 소변만 차도 참을 수 없는 긴급함을 느끼게 되는 과민성 방광으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방광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억지로 참아서 병을 키우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요의가 느껴질 때 바로 달려가지 마시고 5분, 10분 정도 참아보는 연습을 통해 방광이 소변을 담아두는 능력을 다시 키워줘야 합니다. 보통 낮에는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음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는 체념, 그리고 약 하나 먹으면 낫겠지 라는 안일함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야간뇨를 그저 노화의 당연한 결과, 피할 수 없는 팔자라고 생각하십니다. 내 친구들도 다 밤에 깨요 라며 위안을 삼으시죠. 하지만 질병관리청의 건강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같은 70세라도 생활습관을 관리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야간뇨 빈도는 무려 4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팔자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방치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낙상골절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습관 교정 없이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이나 과민성 방광약 혹은 수면제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수면제나 안정제 성분이 든 약을 드시고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몽롱한 상태에서 넘어지시는 낙상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고관절이나 척추골절은 노년기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약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신중하게 복용해야 하며 생활습관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물을 끊는 실수, 술과 카페인의 유혹, 미리 화장실을 가는 습관, 그리고 약에만 의존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 나쁜 습관들만 걷어내도 여러분의 방광은 한결 편안해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텅 빈 방광과 지친 신장을 채워줄 진짜 해결책이 필요하겠죠.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의 부엌에 숨겨져 있던 의사들도 놀란 기적의 한 스푼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누구나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지친 신장을 달래고 예민해진 뇌를 편안하게 재워줄 그 놀라운 해결책을 공개합니다. 아마 들으시면 에이, 고작 그거야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흔하고 익숙한 식재료이기 때문이죠. 그 정체는 바로 부엌 찬장에 있는 천연꿀입니다. 박사님, 당뇨 걱정 때문에 단건 입에도 안 되는데 꿀이라니요 하고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잠들기 전 소량의 꿀은 우리가 흔히 먹는 설탕이나 과일의 당분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당분이 아니라 밤새 우리 몸을 지켜주는 약이 됩니다.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풀면 크게 3가지 기적과도 같은 작용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뇌를 위한 야간 비상식량 역할입니다. 앞서 제가 새벽에 혈당이 떨어지면 뇌가 비상벨을 울려 여러분을 깨운다고 말씀드렸죠.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1:1에 가까운 이상적인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도당은 뇌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과당은 간에 저장되어 밤새 천천히 포도당으로 변환됩니다. 마치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 놓은 것처럼 자는 동안 뇌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뇌가 에너지가 충분하구나 라고 안심하게 되면 굳이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 방광을 자극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 기적은 신장 필터 청소 효과입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쓰는 것처럼 신장 사구체 필터에도 찌꺼기가 낍니다. 그런데 천연꿀 속에는 180여 종이 넘는 각종 효소와 항산화 성분,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등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들어가 미세한 염증을 가라앉히고 필터에 낀 산화 스트레스 물질을 제거하는 녹제거제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회복되니 몸에 부기가 빠지고 밤에 억지로 소변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신경계의 이완입니다. 꿀에는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트립토판과 천연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천연신경 안정제입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해 있으면 방광도 덩달아 긴장하여 수축하는데 꿀의 성분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해 줍니다. 방광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원리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 논문에서도 취침 전 적절한 당분 섭취가 야간 저혈당 빈도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인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이용한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 꿀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가짜 꿀과 진짜 꿀을 구별하는 법.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본 분들의 사례를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론은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직접 상담하고 지켜본 6070세대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합니다. 사례일 새벽 3시의 공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68세 박철수님. 박철수님은 전형적인 야간뇨 환자였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잠들면 새벽 2시, 4시, 5시에 어김없이 깨어 화장실을 갔습니다. 전립선 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소변 줄기만 조금 굵어졌을 뿐 밤에 깨는 횟수는 여전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낮에는 늘 멍한 상태였고 짜증이 늘어 가족들과의 관계도 서먹해졌습니다. 박철수님께 잠들기 전 꿀 1스푼 요법을 처방해드렸습니다. 처음 3일간은 속이 좀 편안한 것 같다 정도였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에 깨던 것이 사라지고 4시에 한 번만 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병원을 다시 찾으신 박철수님의 얼굴은 딴 사람처럼 환해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어젯밤에는 한 번도 안 깨고 아침 6시까지 푹 잤습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뇌의 야간 저혈당을 막아주자. 내가 비상벨을 끄고 숙면을 허락한 결과였습니다. 사례에 이 얼굴 붓기가 빠지고 피부가 맑아졌어요. 72세 김영자님. 김영자님은 야간뇨와 함께 심한 아침 부종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쥐어지지 않을 정도로 붓고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신장기능 검사 수치는 정상 범위 턱걸이 수준이라 의학적으로 병이라 부르긴 애매했지만 본인은 너무나 불편해 하셨습니다. 이분께는 꿀 섭취와 함께 저녁 산책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2주 뒤 김영자님은 화장실 횟수가 줄어든 것도 좋지만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이 신장의 노폐물 배출을 돕고 염증을 완화시키면서 림프 순환이 좋아진 덕분입니다.
칙칙했던 안색이 맑아지고 푸석하던 피부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전문가의 핵심 조언,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하지만 이 두 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제대로 된 꿀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파는 저렴한 대용량 꿀 중에는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만든 사양 벌꿀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꿀이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효소나 비타민, 항산화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설탕물을 드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효과를 보시려면 반드시 제품 뒷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탄소 동위원 소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22, 5 이하, 예 23, 24인 것이 진짜 천연꿀입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약을 사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또한 꿀의 종류, 아카시아, 밤, 자파는 크게 상관없지만 위장이 약하거나 빈혈 기운이 있는 분들에게는 미네랄과 철분이 더 풍부한 밤꿀을 조금 더 추천해 드립니다. 맛이 약간 쌉싸름하지만 약성은 더 강한 편입니다. 자,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할지는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3배가 될 수도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가장 완벽한 섭취 타이밍과 꿀과 함께하면 시너지가 폭발하는 저녁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꿀이 좋은 건 아시겠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약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 없이 신장을 살리는 3가지 황금 규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메모 준비되셨나요? 첫째,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30분에서 40분 전입니다. 우리가 이불 속에 들어가서 뇌가 완전히 수면 모드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0분 정도입니다. 꿀 속의 천연 당분이 혈관을 타고 뇌에 도착해 이제 안심하고 자도 돼 라는 신호를 보내는 시간과 딱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너무 일찍 드시면은 이미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효과가 없고 직전에 드시면은 위장이 움직이느라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두시고 딱 30분 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둘째, 물 없이 설화 흡수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꿀물로 타서 드시는데 야간요가 있는 분들에게는 물 한 컵도 부담이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셈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티스푼으로 딱 한 숟가락 약 5ml를 입에 넣고 혀 밑에서 천천히 녹여 드시는 겁니다. 혀 밑에는 모세혈관이 많이 모여 있어서 위장을 거치지 않고 영양분이 바로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설화 흡수라고 하는데 뇌에 도달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위장 장애도 거의 없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니 밤새 화장실 갈 걱정도 없겠죠. 셋째, 금속 숟가락은 피하세요. 꿀에 좋은 성분들은 산성입니다. 금속 숟가락에 닿으면 아주 미세하지만 산화 반응이 일어나 항산화 효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혹은 도자기 스푼을 사용하시는 것이 꿀의 효능을 온전히 누리는 지혜입니다. 또한 절대로 끓는 물에 타지 마세요. 60도 이상의 열이 가해지면 꿀은 그저 달달한 설탕물이 되어버립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그냥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박사님, 저는 당뇨가 심해서 꿀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대체제도 준비했습니다. 바로 아몬드 칠알입니다. 왜 하필 칠알일까요? 아몬드 칠알에는 약 50mg의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들어있어 근육을 이완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꿀과 비슷합니다. 또한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은 밤새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분들은 꿀 대신 자기 전 아몬드 칠알을 꼭꼭 씹어 드시면 됩니다. 신장질환자는 주의하세요. 만약 이미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칼륨 수치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꿀 섭취에 신중해야 합니다. 꿀과 아몬드 모두 칼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거나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은 과유불급입니다. 내 몸 상태에 맞춰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먹는 법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2% 부족합니다. 낮 동안 다리에 쌓인 수분을 처리하지 않으면 밤새 콩팥은 또 고통받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꿀의 효과를 200%로 끌어올리는 저녁 생활 수칙과 신장에 좋은 음식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꿀 한 스푼이 우리 몸의 소프트웨어, 뇌와 호르몬을 고치는 것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생활 습관은 하드웨어 신체 구조와 순환을 정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비로소 야간뇨 탈출의 기적이 완성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신장 살리기 저녁 습관 7계명입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2. 저녁 식후 30분 가벼운 산책 워킹, 저녁을 드시고 바로 눕거나 TV 앞에 앉지 마시고 20-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하체에 정체되어 있던 혈액과 수분을 심장 쪽으로 펌프질에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잠들기 전에 미리 소변을 만들어 배출할 수 있어 자다가 깨는 일을 막아줍니다. 격한 운동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니 딱 산책 정도가 좋습니다. TV 볼 때 다리 올리기 하지 거상,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녁에 소파에 앉아 계실 때 쿠션이나 의자를 이용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세요. 중력 때문에 다리에 쏠려있던 수분이 자연스럽게 상체로 이동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이렇게 해주면 신장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미리 수분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누워서 주무실 때 다리 밑에 베개를 받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녁 식단은 싱겁게와 마른 반찬, 저녁에 김치찌개, 된장국처럼 국물 요리를 드시면 나트륨 섭취가 늘어납니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 밤새 갈증을 유발하고 소변량을 늘립니다. 저녁만큼은 국물보다는 젓가락으로 드시는 마른 반찬 위주로 평소보다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 배뇨 습관 들이기,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화장실을 한번 다녀오시고 양치질하고 잠옷 갈아입고 나서 눕기 직전에 한 번 더 화장실을 가세요. 쥐어짜듯 억지로 보라는 게 아닙니다. 방광을 완전히 비워두는 심리적 안정감을 뇌에 주는 의식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심리적 야간뇨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IB 종아리 마사지와 족욕 잠들기 전 5분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거나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세요. 혈액순환을 돕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레오 카페인 마감 시간 정하기 오후 2시. 카페인의 반감기는 생각보다 깁니다.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이 밤잠을 망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대신 따뜻한 대추차나 보리차를 드세요. 7. 신장에 좋은 짝꿍 음식 챙기기. 평소 식사 때 검은콩 서리태, 팥, 늙은 호박을 자주 드세요. 특히 팥과 늙은 호박은 천연 이뇨제로 불릴 만큼 부기를 빼는 데 탁월합니다. 팥삶은 물을 차처럼 드시거나 호박죽을 간식으로 드시면 신장 기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수박, 참외, 맥주처럼 수분이 많고 찬 성질의 음식은 저녁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이 7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가장 쉬운 다리 올리기와 저녁 국물 줄이기부터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원인도 알았고 해결책인 꿀요법도 배웠고 생활 습관까지 익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실천뿐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을 살리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야간요를 잡는 방법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그 열정만으로도 이미 건강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을 머릿속에 쉽게 들어오도록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야간요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항이뇨 호르몬의 감소, 야간 혈당의 불안정, 그리고 하체 부종, 이 세 가지 원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둘째, 우리가 흔히 아는 물을 끊는 습관, 저녁 반주, 그리고 무작정 참는 행동은 오히려 방광을 더 약하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이었습니다. 셋째,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잠들기 30분에서 40분 전 천연꿀 한 스푼을 드시는 것입니다. 또는 아몬드 7알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뇌를 안정시키고 신장의 필터 기능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넷째, 저녁 산책, 다리 올리기, 싱겁게 먹기와 같은 7가지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원리를 알고 조금씩 챙기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반드시 그 노력에 응답합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뒤로 밀어두고 앞만 보고 달려오셨지요.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져도 괜찮습니다. 잠들기 전 드시는 그 꿀 한 스푼이 단순히 잠을 돕는 음식이 아니라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는 푹 쉬십시오. 라고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하고 달콤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딱 2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작은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달력에 3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밤에 깬 횟수, 예를 들어 3번에서 1번으로 줄었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얼마나 개운한지 한 점에서 5점까지 점수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실천한 습관입니다. 예를 들면 꿀은 먹었는지, 산책은 했는지, 술은 마시지 않았는지 간단하게 표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 뇌는 더 큰 안정감을 느끼고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보통 사흘 정도 지나면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은데 이런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지나면 어머, 어젯밤에 한 번도 안 깼네. 이렇게 놀라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얼굴에 붓기가 빠지고 피부톤이 맑아지는 것은 보너스로 따라오는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들을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전혀 좋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소변에 피가 섞이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때는 반드시 지체하지 말고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야간요는 때로는 전립선 질환이나 방광 질환 또는 심장 문제와 같은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중에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느라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거 한번 봐봐. 의사가 그러는데 꿀 한 스푼이 그렇게 좋대. 이렇게 가볍게 건네는 작은 링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겪어온 불편함을 줄여주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밤에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좋은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다음에 올라오는 검증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찾고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창에 오늘 밤부터 꿀 한 스푼 시작합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셔도 좋고 2주 뒤에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경험을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화장실 걱정 없이 꿈도 꾸지 않을 만큼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아침과 건강한 노후를 이민수 박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